다음은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권력 분립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권력 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킨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분담시켜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로, 여기 보면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바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권이랑 탄핵소추권은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법부 역시 대법관 임명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규칙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거는 또 사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여기서 단어만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행정부를 집행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법부가 집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행정이 집행이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해석과 적용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게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것은 바로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예요. 이 단어가 기출문제마다 어떨 때는 사회보장제도로 나오고 어떨 때는 사회복지제도로 나오는데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첫 번째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4대 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에서 4는 원래 4개거든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4대 보험이 강제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돈을 조금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제도예요. 그래서 사장이 50%, 근로자가 50% 이렇게 냅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제도, 이제 우리는 병원 가면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제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렸을 때 실업급여 나오죠. 그래서 고용보험제도도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부조는요, 그냥 국가가 오로지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을 주는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로 거기 있고, 뭐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목욕 좀 시켜주고, 간병해주고, 가사도우미 해주고. 됐나요?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만 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국가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요. 자산관리의 원칙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은 다른 말로 황금성이라고도 합니다. 안정성은 우리가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안전하게 보전됐냐 요거고요. 수익성은 내가 얼마나 돈을 버냐 요겁니다. 수익의 정도. 그다음 유동성은 바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꺼내면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높은 건데 주식이나 그다음에 뭐 엔테크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죠? 우리가 보통 테크라고 하는 것들은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집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하루 만에 팔리면 좋긴 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거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것은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바로 수익성. 다음은 문화 이해 태도인데요. 이 문화 이해 태도는 일단 이렇게 2가지. 문화를 우열관계로 인식하는 태도인 자문화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데요. 자문화는 우리나라 문화 최고예요. 자기 문화만 우월하다.
우월이란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우열 관계죠. 그 다음에 문화사대주의는 자기는 하등한데 다른 나라가 또 너무 우월하다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화상대주의는 각 나라마다 문화가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로 같이 이렇게 다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살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문화도 너네 문화도 다 좋아 요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게 요건데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네 문화 내 문화 다 좋은데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도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는 뭐냐면요. 이슬람교에 보면 명예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만약에 이제 태어나면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슬람교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성인이 되고 혹은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저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을래요. 이렇게 뭐 출교를 말한다면 이제 뭐 아빠가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살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조,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풍습 아직 있는 나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사티제도.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데요. 생명을 건드리는 문화도 문화로 인정해줘야 되냐. 여기서 이제 요즘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편윤리요. 보편윤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고 특수윤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지키는 윤리를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 가볼게요. 문화를 우열관계로 인식하는 태도로 옳은 것.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발전인데요. 이 미래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줬을 때 그 세대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무시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미래 세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환경을 볼 수 있냐 하나, 그리고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냐 하나.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자원순환형, 그래서 돌고 도는 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선진국만 잘 지켜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만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신재생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감축제도 실시, 로컬 푸드, 공정무역제도 제품 이용, 그리고 윤리적 소비가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가 바로 요거랑 같은 말인데요.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윤리적 소비입니다. 되겠죠? 친환경 농산물도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요. 요 중에서 올가닉이 유행이죠. 그래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땡땡 사례를 조사하라. 사례 1.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 이게 바로 로컬 푸드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공정무역 커피. 이게 이제 중간 마진이 없는 거예요. 공정무역은. 그래서 우리 커피점에 가보면 뭐 중간에 이것이 바로 생산국에서 바로 넘어옵니다. 뭐 스페셜티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중간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윤리적 소비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문화 병동의 양상인데요. 일단 문화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융합, 그 다음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래서 문화 융합은 2개가 합치는 거예요. 기존의 새로운 문화 요소인 A와 새로 전파된 문화 요소인 B가 합쳐져요. 그래서 총 새로운 제3의 문화인 C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동화는 A라고 하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아예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A 안에 B가 그냥 아예 들어가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B 안에 A가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거는 아예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A도 아니고 B도 아닌 C요. 문화 병조는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문화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나란히 됐나요? 이게 바로 문화 병종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돼 아예 완전 소멸된다. 이게 바로 문화 동화. 됐죠?